클렌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몸의 세정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흙이나 아니면 동물들의 오이들을 통해서 하는 천연 소재들을 통해서 세정을 진행을 했고, 중세 때는 비누가 개발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근대부터는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비누가 보편화가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능력도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렌저류에는 이제 다양한 계면활성제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계면활성제 자체가 이제 물에 친한 이제 머리 부분, 친수성 머리 부분과 이제 기름과 친한 친유성의 이제 꼬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폐물을 만나게 되면은 기름과 친한 친유성 부분들이 먼지들이나 노폐물들을 감싸게 되고, 그래서 물과 친한 부분들은 오히려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서 세정을 할 때 좀 더 쉽게 세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분의 경계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섞어 놓게 되어 있으면 기름이 위에 뜨고 물이 가라앉는 형태가 되는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둘 사이의 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약간 잘 섞이게 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피부에는 피지도 있고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물로만 씻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름과 친한 부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완벽한 세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클렌저들을 사용해서 세정을 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의 작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런 형태나 이제 목적에 따라서 계면활성제의 조합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저자극이나 뭔가 마일드한 클렌저를 사용을 할 때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들을 보통 많이 쓰고 있고요. 만약 강력한 세정이나 좀 깔끔한 후감을 원한다고 하면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들을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나 피지들이 쌓인 피부에다가 아무리 스킨케어 좋은 거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목적을 했던 그런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고,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뒷단에 있는 스킨케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화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이 지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진짜 세정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에 안 지우게 되면은 나중에 다 모공 벌어지고 여드름 생기고 뒤에 스킨케어 하는 거 아무것도 소용 없으시니까 꼭 클렌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 클렌저는 거품이 나지 않는 제형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는 거품이 나는 제품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클렌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나 선크림과 같이 좀 오일에 가까운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비슷한 성분들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클렌저 같은 경우는 수분산에 가까운 제형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1차 클렌저이긴 하지만 가벼운 메이크업을 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저자극의 계면활성제 배합을 조금 한 이제 제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신 날에 사용하시면 좋고, 또한 이제 피지나 이제 노폐물까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제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화 과정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유화 과정은 이제 물이랑 오일 성분이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닿았을 때 뽀얗게 되는 순간을 이제 유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클렌징 오일을 써보시면은 처음에 투명한 제형이 물에 닿는 순간 굉장히 뽀얗게 변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유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피부에 남아있는 피지나 노폐물 아니면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아래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는 오일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고 아래는 수상, 물에 가까운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든 다음에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을 정도로 배합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차 클렌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좀 오일 성분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셨다면 1차 세정제를 꼭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코마이드 버블 클렌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일드한 타입의 계면활성제가 배합이 되어 있고 전 성분 개수도 굉장히 적게 미니멈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손으로 거품을 내지 않고 제품을 토출할 때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저자극으로 마일드하게 세정할 수 있는 타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코서트 인증을 받게 됐는데 에코서트 인증 같은 경우는 95% 이상의 천연 원료들이 배합이 되어 있거나 5에서 10% 정도 내지의 이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들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을 인증해주는 마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크네 클리어 폼 클렌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에코마이드 버블 클렌저와 달리 기능성을 받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살리실릭 엑시드, 즉 바하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살리시산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가 이제 과도한 노폐물이 쌓이거나 피지가 쌓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효능 효과에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약처에서는 0.5%에 대한 배합 한도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주고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개발을 통해서 최고 1.8%까지 안정화를 해서 따로 시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 함량만큼 적용이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의 효과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효능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을 받았고, 이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성 있는 약간의 젤 타입의 제형인데요.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들이 배합이 되어 있고 이제 마른 얼굴에 해당 제형을 도포를 한 다음에 물을 붙였을 때 굉장히 풍성한 거품이 나타나는 제형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약산성이기도 해서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촉촉한 마무리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중에 약산성을 많이 소구를 하고 있는데 약산성을 꼭 굳이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산도를 띠고 있는 피부의 형태가 되어야 건강한 피부가 상태가 되는데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안 나던 트러블도 나게 되고 기존에 쓰던 제품들도 피부가 흡수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렌저에서도 약산성 타입들을 쓰면서 이제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pH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산성 타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긴 한데요. 남자분들 보통 지성 피부를 많이 띠고 있는데 여자분들 피부보다는 피지가 굉장히 잘 쌓이고 그런 타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뽀득하고 깔끔한 후감을 낼 수 있는 제형을 개발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풍성한 거품이랑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쌀가루의 알갱이들이 미세 입자들이 스크럽 작용도 하면서 굉장히 딥 클렌즈까지 할 수 있는 제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남자 피부는 약산성을 쓰면 안 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대부분 지성 피부지만 악건성이신 분도 있고 민감성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클렌저 종류가 많으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조함이 많아지게 됩니다. 건조함의 피부가 형성됨에 따라서 그에 맞는 클렌저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 피부 상태에 따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과도한 노폐물이 쌓이면 안 되고 피지가 쌓이는 부분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말끔하고 깔끔한 사용감이 날 수 있는 약알칼리 제형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터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옴무 클렌저나 아니면 이브닝 케어의 클렌징 폼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클렌저가 필요하긴 하지만 촉촉한 수분감이 남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마리얼 젤 클렌저 쓰시면 풍성한 거품력도 나지만 후감이 굉장히 촉촉한 마무리감이 되기 때문에 건성 피부는 해당 제형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피부에 손이 닿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토폼 형태, 즉 토출을 했을 때 거품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이제 에코서트 인증도 받았던 이 에코마이드 버블 클렌저를 권장을 드립니다. 복합성은 말 그대로 민감성일 수도 있고 건성일 수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느껴지는 피부 상태에 따라 클렌저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날에는 어떻게 클렌징을 이 리베나이 리브머 제형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세정제들로 제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런 특화되어 있는 제형으로 지워주시는 게 세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인데 여드름성 피부 어떻게 클렌징 해야 될 건데 아크네 클리어 폼 클렌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기능성에 대한 인증도 받았으면서 건조하지 않고 호감에 굉장히 촉촉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제형이라서 건성이신데 여드름성 피부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제형 꼭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애터미 제품군 자체가 소비자 피부 타입에 따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품군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애텀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절대적 품질이랑 제품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만큼 그게 반증이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소비자분들도 사업자분들도 클렌징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좀 더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